최근에 다녀온 오사카 라멘 투어에서 문득 들었던 호기심, 현지에서 파는 재료들로 라멘을 만들면 과연 얼마가 차이가 날까. 그래서 이번에는 오사카에서 직접 사온 재료들로 라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타레를 만들어야 되니까 간장들을 맛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 파파고르를 돌려보면 갓수오 풍미의 맛을 찍어 먹어도 뿌려 먹어도 맛있다, 맛있고 맛간장 같은 건가? 갓수오 맛이 들어간 맛간장? 뭐 대충 갓수오 조미의 간장인 것 같아요. 한번 맛을 볼까요? 향 자체는 진간장이랑 지금 비슷해요. 오 이거 맛있다. 이거 진짜 그냥 맛간장인데? 아 이거 간개밥 그냥 이거 싹싹 비벼 먹으면 무조건 맛있겠는데? 조미료가 엄청 들어간 듯한 느낌의 간장이에요. 감칠맛이 엄청 풍부하고요. 그리고 당도도 좀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 써있는 대로 뿌려 먹어도 찍어 먹어도 맛있는 간장이란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딱 그 맛이에요. 다음으로는 요 간장입니다. 자, 얘도 파파고로 돌려보면 목통 간장, 시라코시마, 생, 국가 지정 유형 문화재 지정 양조장 양조. 그러니까 좀 약간 네임드 양조장에서 만든 간장인 느낌인 것 같은데? 예전에 카라미가 얘기했던 게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간장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오, 생간장들이 확실히 포인트가 있어요. 간장 특유의 뭔가 와일드한 향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잘 살아있어요. 코로 딱 쳐주는 그 향인데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생간장은 진짜 다르다. 이게 제가 예전에 사가지고 한동안 계속 쓰고 있는 남아쇼유 생간장인데 차이가 좀 명확하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얘를 확실히 얘가 그 생간장 특유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연하고 얘가 이거의 한 3배로 진한 느낌이에요. 간장만 먹었을 때는 너무 약간 매니악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진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육수랑 풀어졌을 때 어떻게 변할지가 되게 궁금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이 친구입니다. 시바누마 간장 양조 1688년 설립 판전 스타일 간장 시호우 쯔펑. 뭔 소리인지 단 하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양조장 자체가 1688년에 설립이 된 거니까 확실히 좀 약간 전통 있는 양조장에서 만든 간장인 것 같은데? 아 근데 간장 맛이 다 엄청 특색 있다. 비슷한데 조그만 차이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다 달라요. 얘도 되게 맛있는데요? 간장 향 자체도 세고 약간 후추 먹었을 때 올라오는 입에 그런 알싸함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살짝 있는 간장인데요?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아니 너무 다 맛있는데 그냥? 자 다음 간장입니다. 언제나 신선한 기꼬만 특성 오사시미 2단 숙성 생간장 아마 서투른. 이거 살 때 2단 숙성 생간장 요것만 보고 샀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또 이게 사시미 간장이네. 사시미 간장도 향이 워낙 진해가지고 밸런스 잡을 때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맛을 보고 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시미 간장을 하면 되게 달고 조미가 잘 된 간장 느낌이거든요. 얘는 오히려 사시미 간장이라고 하기에는 단맛과 그런 조미료 같은 느낌의 뉘앙스가 없어요. 그냥 간장 맛 자체가 엄청 진해가지고 뭐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회간장을 좀 다른 개념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썼던 거는 니비시 사시미 간장 소스였는데 이게 뭐 브랜드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결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달달함과 그런 조미료의 맛이 전혀 없어요. 다음은 요 간장입니다. 이거는 투명 간장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마트에 산 게 아니라 마소킴이 저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투명 간장 좀 사달라고. 그래서 2통을 저한테 부탁했었는데 맛을 보고 뭐 상했는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상한 걸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투명한데 진짜 간장향 난다 그냥. 이거 좀 신기하다. 이것도 그냥 COS면 티 안 나는 거 아님? 이렇게 봤을 땐 되게 그런 소주나 이런 술 같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많이 따를 뻔했어요. 이게 간장색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짤 것 같지 않은 기분? 요거 좀 특색 있다. 그러니까 간장향을 되게 깔끔하게 뽑아냈어요. 복합적인 간장의 맛이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딱 그 간장의 맛이 딱 올라오고 길게 감칠맛이 이어지는데 마스킨 이거 좀만 쓰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료들이 있는데 이제 쓰기 시작할 때 하나씩 먹어볼게요. 지금 일단 타레에 들어가는 거는 간장이랑 다시마만 이렇게 사용할 거거든요. 이거를 다 하나하나 맛봤지만 이거를 어떻게 배합했을 때 좋을지는 솔직히 머리에 잘 안 그려져요. 아무래도 제가 뭐 라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1대1로 한번 섞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30g씩 해서 150g로 맞춰 보겠습니다. 근데 얘네는 이게 신기한 게 여기서 난 소리 좀 신기하네. 재밌다 이거. 괜히 뭐라고 재밌냐 이게.
자, 그래서 간장 5가지 블렌딩을 해줬고요. 제가 마트에서 다시마만큼은 제일 비싼 걸 사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노르딕 퀴진 그 동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요리를 해주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날도 다시마 육수를 가져왔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다시마 육수랑은 그냥 아예 차원이 달랐거든요. 물어보니까 되게 좋은 다시마를 쓰면 이런 맛이 나온다 했었어요. 과연 어떤 차이가 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2가지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얘가 일본에서 사온 다시마, 이게 저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조각 다시마인 거죠. 얘는 확실히 약간 투명한데 얘는 확실히 좀 불투명하죠. 맛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각 다시마부터.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시마의 맛, 이건 어떨까? 씹어먹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딱딱해, 두꺼워가지고. 근데 맛 자체는 얘가 좀 더 세고 얘는 그냥 깔끔한 느낌인데? 솔직히 이렇게 씹어 먹어서는 그 식감 말고는 차이점 모르겠어요. 일단 간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차이에서 이런 포인트를 나는 건지 나중에 파악은 못하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얘를 먹고 나서 느끼는 게 입에 약간 그 다시마의 점액질 같은 게 좀 남아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맛 같은 게 좀 더 길게 이어지는 기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숙성하기 전과 후 차이가 얼마나 날지. 뭔가 향들이 강한, 특징들이 강한 간장들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좀 더 둥글둥글해진 느낌? 또 숙성을 해봐야지 어떤 차이가 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이틀간 숙성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뵙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부시루 2개를 사왔습니다. 얘는 저희가 흔히 하는 비주얼의 갓소부시인데요. 제가 마트에서 가장 비싼 걸로 사왔어요. 저희가 흔히 먹던 갓소부시랑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보면 이게 엄청 두껍거든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지만 여기 있는 걸 앞에 번역기 돌렸을 때 두꺼운 혼합부시가 써있습니다. 여기에 갓소부시랑 그리고 고등어, 그리고 하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냄새를 맡았을 때 갓소부시의 향도 있는데 그 훈제 향이 엄청 강합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이게 갓소부시 만들 때 훈연을 한다 하더라고요. 앞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술안주로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아, 그럼 염도도 살짝 있어서 좋네. 그래서 이걸로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하긴 하다. 자체로 먹었을 때는 진짜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네들을 사용해서 뭐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래도 섞이면 이 맛을 모를 수 있으니까. 오, 근데 향이 뭔 향이라 해야 되지? 그 제가 알고 있던 갓소 향이랑은 사뭇 다른데요? 처음 맡아본 향이에요, 진짜. 이거는 뭐 설명이 좀 힘든데? 얘가 비싼 이유가 있네. 진짜 맛있다. 훈연 향이 진짜 진하고요. 약간의 산미, 그리고 생선살에서 느껴지는 뭐랄까 그 진한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향이 되게 돋보이네. 확실히 제일 비싼 거 사고 잘했다. 진짜 잘했다. 간장을 좀 수성하고 있고 이제 타레 베이스에 얘네를 넣어볼 겁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약간 눌려있음. 저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고 조금 겸손한 친구가 왔습니다. 뭐 쓰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미림을 60g을 넣어줄게요. 제가 쇼유 타레에서 미림과 청주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거든요. 미림 같은 경우는 감칠맛과 단맛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맛을 좀 잡아주는 역할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사케를 좀 넣어줄 건데, 그리고 이 사케가 되게 유명한 사케였더라? 몰랐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부르던데? 월계관 사케? 몰랐어요, 이거 유명한 건지. 그리고 이제 사케도 60g 넣어주는데, 사케 같은 경우는 이 특유의 풍미를 좀 더해주고 오히려 너무 튀는 맛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60g씩 총 120g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부시가 2가지가 있잖아요. 굵은 부시랑 얇은 부시. 이게 보니까 사용한 용도가 좀 살짝 달라요. 여기에다가 굵은 부시만 넣는 겁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동안 냉침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하루 동안 냉침한 혼합부시죠. 제가 이 갓소부시가 굵기에 따라서 사용법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굵은 부시 특징이 냉침에도 좋고 한번 살짝 끓여도 향이 더 올라오거든요. 하루 동안 냉침해서 맛을 한번 뽑아주고 다음날 살짝 끓여가지고 미림에 있는 알코올도 날려주면서 굵은 부시의 향을 한 번 더 뽑아내는 거죠. 알코올을 날려야 하기 때문에 한번 팔팔 끓여야 됩니다. 이렇게 끓으면서 향이 올라오는데 이 훈연향, 이 불향 같은 게 진짜 진하게 올라온다. 그리고 알코올 날아가면 불을 끈 다음에 얇게 깎은 부시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향을 한 번 더 뽑아주는 거죠. 얇게 깎은 부시는 항상 끓인 다음에 넣어서 향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굵은 부시랑 차이가 딱 이겁니다. 굵은 부시는 살짝 더 끓여줘도 향이 올라올 수 있고, 이 얇게 깎은 부시는 이제 열을 가하면 향이 휘발한다 하더라고요. 얘는 향이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옆에 잠깐 빼놓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육수를 뽑아볼 건데요.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라소키님 가위 두고 가셨거든요. 가위 가져가세요. 일단 오늘만 제가 쓰겠습니다. 근데 가위 이거 되게 좋다. 라소키님 이거 그냥 제가 쓸게요. 덕분에 이걸로 야무지게 손질해보겠습니다. 오 좋아 뼈도 잘 잘라. 좋네. 자, 이렇게 해서 손질 다 해줬고요. 제가 요즘 육수 끓일 때 항상 딜레마가 대량을 끓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딱 한 마리로만 끓이잖아요. 근데 물도 그만큼 적어줘야 되는데 항상 잠기게 끓이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잠기게끔만 물을 최소한으로 넣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한 마리에 보통 3.5리터에서 4리터 정도 넣었었는데 오늘은 한 2.5리터 정도 들어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만큼 육수가 더 진해지는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레를 마무리해 볼 건데 이거는 미리 숙성해 놓은 간장이죠. 이제 이 가쓰오부시를 입혀낸 이 타레 베이스를 섞어주는 거예요. 가쓰오부시를 최대한 짜줘가지고 이 맛들을 최대한 다 넣어주는 겁니다. 타레도 다시마 냉침해놨었는데 얘네들도 채반에 한번 걸러줘가지고 한번 쭉 짜주겠습니다. 타레는 끝났고요. 이 육수랑 나머지들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차슈는 돼지 목살로 만들어 볼 건데요. 소금으로 간을 좀 충분히 해줍니다. 안쪽까지 간이 벨 수 있도록 1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간이 배도록 놔둬 줄 거고요. 자 이제 물 끓기 시작하면 불 살짝 줄여가지고 앞으로 4시간 동안 끓여주겠습니다. 자 고기 기다리는 동안 머리 좀 자르고 왔습니다. 소금들이 다 침투하면서 간이 잘 배어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수비드를 할 건데 제 라멘의 양식적인 터치를 좀 가미해보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살, 돼지 목살에 양식적인 향을 한번 입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바라는 게요, 제가 젊었을 때라고 말해도 이상한가? 그러니까 제가 솔로였을 때, 여자친구가 없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이발하거나 이런 게 귀찮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꾸미는 거니까. 연애를 시작하고 더 귀찮아지고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이제는 약간 사치의 영역까지 넘어간 느낌. 더워야지만 머리를 자르거나 진짜 불편하지만 머리를 자르는 것 같은데 뭐 저만 그런가요? 다들 그러시겠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살짝, 그리고 돼지랑 정말 잘 어울리는 허브죠. 로즈마리도. 근데 또 로즈마리 넣을 때 제가 또 배운 팁이 있어요. 이걸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거 예전에 그 미슐랭 레시피를 할 때 토마스 켈러 셰프님의 그 레시피를 따라하면서 배웠던 건데, 허브 같은 걸 넣을 때 이렇게 랩에 싸가지고 양끝을 잘라가지고 넣어주는 게 더 향이 잘 퍼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단순한 게, 원래 그냥 허브만 넣으면 이 허브 닿는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이 특히 향이 강하게 배는데 랩으로 감싸주면 이 향이 좀 더 퍼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수비드로 익혀보겠습니다. 그래서 60도에 넣어가지고 4시간 동안 익혀주겠습니다. 육수 끓인 지 한 2시간 좀 넘었고요. 향미호로 사용할 기름을 떠낼 건데, 근데 확실히 육수 끓일 때 물을 적게 넣으니까 육수의 향이 더 진해지긴 하네. 조금씩 끓일 때는 물을 최대한 적게 넣어야겠다. 향미호를 위에 떠오른 치유, 갓기름 넣어주겠습니다. 육수는 대파까지 넣어서 추가로 1시간 더 끓여줬고요. 근데 물 적게 넣으니까 진짜 얼마 안 나오긴 한다. 한 마리로 1리터 끓인 건데 그러면 한 3인분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보통 끓였을 때 한 2리터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마리로. 그러면 거의 한 2배로 농축이 됐다는 뜻인데, 맛도 2배의 차이가 나는지 맛을 살짝 볼까요? 다르네. 만약에 여러분도 하신다면 물을 최대한 적고 넣고 끓여보세요. 감칠맛이 남다르네. 좋다. 차슈 준비된 대로 라면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4시간 동안 익힌 차슈는 찬물에 담가서 최대한 빠르게 식혀주겠습니다. 차슈는 썰기 편하게 한번 차갑게 식혀주는 거고요.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쇼? 냉장고에서 굳혀낸 갓기름이죠. 향미호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기름만 떠서 다시 녹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타레죠. 맛이나 한번 볼까, 살짝? 일단 향 자체는 진짜 진하다. 맛있다. 그냥 제가 산 거 여러 가지 블렌딩을 했잖아요. 근데 되게 맛있는데? 간장 향이 엄청 진하고 당도랑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뭐 육수랑 먹어봐야지 좀 더 자세히 알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어느 정도 식어가지고 한번 잘라볼 건데, 원래는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게, 라면집에서는 절육기로 통해서 고기를 되게 크고 얇게 잘라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절육기는 없기 때문에 될지 모르겠지만 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끝에 살짝 날려주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하는데 한 반 정도만 해볼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계 사던지 해야겠다. 안 되겠다. 그게 있어야지 진짜 이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레가 간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넣어줄게요. 한 35g? 육수는 320g 넣겠습니다. 근데 이게 거품이 왜 뜨지? 이 거품 뭘까?
제가 탈에 다시마를 냉침만 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 점액질이 뜨나 보네. 아 이거 냉침만 하면 안 되겠네. 한번 끓이던가 하던지 해야겠네요 이거. 라면면은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재면을 해보고 싶은데 요즘 팝업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재면은 지금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면세는 어떨지. 아니 심지어 그 영상 보니까 이 면 가지런하게 하려고 빗질해주는 업장도 있던데? 물론 이제 저는 그 정도의 파인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향미유를 면 위에 한번 올려보려고요. 돼지 목살 차슈 올려주는 거죠. 혹시 또 홈메이드의 장점이죠. 듬뿍듬뿍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사온 녀석인데요. 만두 순입니다. 그 콩 특유의 향이 있고 얘는 또 식감도 부드러워가지고 한번 테스트로 올려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일본에서 직접 사온 재료로 만들어본 쇼유 라멘입니다. 만두순 올라가니까 비주얼 좀 괜찮은데? 자, 국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향미를 위에 뿌리니까 위에 딱 두껍게 깔리긴 하네. 또 향 되게 좋고요. 야, 이게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아니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일단 이 간장의 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잘 살아있어요. 면이랑 테스트로 올렸던 만두순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잘 어울린다. 간장도 콩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질감이 없이 되게 일체감이 큽니다. 만두순의 특유의 채소 맛이 있어가지고 클렌징 역할도 확실히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쇼유라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맛이 뭔가 다 일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쇼유의 향과 육수의 향이 같이 잘 느껴지는, 이게 간장 하나로 이런 차이가 나나? 그러니까 타레가 가장 문제였는데 간장을 이렇게 바꾸니까 이게 확실히 달라지네. 간장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고 싶다. 근데 저는 그 생각도 있어요. 한국 간장도 저희가 모르는 간장이 진짜 많거든요.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기회가 된다면 한국 간장을 공부하고 그 간장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 진짜 만족스러운 라면 나왔다. 향이 좀 가득한 라면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이 간장 향 자체가 되게 향기롭게 올라와가지고 이거는 제가 원하던 라면에 가깝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되게 힘들게 들고 왔었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런 호기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 간장, 한국의 토종 간장들, 그런 걸로도 만들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거든요. 뭔가 간장이 향기롭지. 향은 뭔가 확실히 좀 구별이 되게 좀 좋아지긴 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 좀 난다. 지금 변수 통제가 좀 안 되긴 한데 간장만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바뀐 게 많으니까. 그렇지. 근데 확실히 이거 퀄리티가 좋다. 만족스럽네. 다행이다. 이 쇼유 맛있는데? 나 쇼유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